혹시 이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6년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죽음의 땅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아버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찜통 같은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물이 없어 모래로 식기를 닦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 잠을 자고 밤에 횃불을 켜고 일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땀 어린 오일머니가 경부고속도로가 되었고 포항제철이 되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또다시 한국인들이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에 든 것은 삽과 곡괭이가 아닙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에서 탐스럽게 익은 새빨간 딸기를 주렁주렁 키워내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업기술 세계 1위라는 네덜란드조차 이건 미친 짓이다라며 혀를 내두르며 도망갔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그곳에 초록빛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사막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왜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는 기술강국이라는 일본도 농업대국이라는 네덜란드도 제쳐두고 한국 기업에 백지 수표를 내밀며 제발 농사를 지어달라고 사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처한 절박한, 아니 공포에 가까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 솟구치는 부자나라죠. 빈살만 왕세자가 도시 하나 새로 짓자 하면 수백조 원이 뚝딱 나오는 나라입니다. 돈으로 뭐든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우디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입니다. 사우디 국토는 90% 이상이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쌀, 밀, 채소 등 식량의 80% 이상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합니다. 평화로울 땐 문제가 없었습니다. 돈 주고 사오면 되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사우디는 생존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막히고 곡물가가 폭등하자 돈다발을 들고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이때 빈살만 왕세자는 깨달았죠. 식량 자급이 안 되면 국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석유가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굶어서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우디는 사우디 비전 2030을 선포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사막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네덜란드였습니다. 국토가 좁고 해수면보다 낮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된 나라, 유리 온실 기술의 종주국이자 전 세계 스마트팜의 표준을 만든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니까요. 사우디 왕실은 네덜란드에게 천문학적인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최첨단 유리 온실 기술을 사막에 도입했습니다. 네덜란드 기술진들은 우리는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든 민족입니다. 고작 모래바람 정도야 문제 없습니다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유리 온실을 짓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세계 1위 농업대국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굴욕이자 대실패로 끝났으니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고 또 과학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기술은 유럽의 기후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유럽의 날씨는 분명 사우디와 다릅니다. 늘 흐리고 비가 오고 햇빛이 귀합니다. 그래서 온실을 유리로 지어 부족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들어온 열을 가두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죠. 하지만 사우디는 어떤가요? 햇빛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살인적입니다. 여름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들고 지표면 온도는 7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런 곳에 열을 가두는 유리온실을 지어놨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진짜 불지옥을 경험했으니까요. 사막 한복판에 지은 유리온실은 농장이 아니라 차라리 거대한 노천 사우나였습니다. 태양열은 유리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오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버립니다. 온실 효과가 폭발하면서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70도, 8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액을 들여 심은 유럽산 토마토와 파프리카들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거나 타버렸죠. 네덜란드 기술진들은 당황해서 에어컨을 풀가동해봤습니다. 하지만 유리 온실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엄청난 전기료만 발생하고 온도는 전혀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을 가졌다는 네덜란드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버렸습니다. 세계 1위의 자존심이 사막의 태양 아래서 녹아내린 것이죠. 그렇게 사우디의 식량 자급 꿈이 좌절되려던 찰나 동쪽 끝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조용히 사우디로 입국해 도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우디 관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덜란드도 도망친 마당에 한국이 뭘 한다는 것이냐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가진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말이죠.
네덜란드가 실패한 그 죽음의 땅에서 한국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기업들의 비밀 무기는 한국의 지랄맞은 날씨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여름엔 35도를 넘는 폭염과 눅눅한 습기가 사람을 잡고 겨울엔 영하 20도의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칩니다. 연교차가 무려 50도가 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환경이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기술만 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들고 간 해법은 네덜란드식 유리온실이 아닌 완전 밀폐형 수직 농장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차단입니다. 한국은 과감하게 유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특수 단열재로 벽을 세워 외부와 내부를 완벽하게 격리했습니다. 밖에서 모래폭풍이 불든 50도의 열기가 쏟아지든 실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흙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 재배 기술을 적용해 물 사용량을 기존 농법 대비 95% 이상 절감했습니다. 물이 석유보다 귀한 사막에선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기술이죠. 둘째, 냉방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네덜란드가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냉방 비용이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에어컨으로 식히려면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 기업들은 국소 냉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전체 공간을 다 식히는 게 아니라 식물의 뿌리와 줄기 쪽에만 정확하게 차가운 공기와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깥 온도가 50도여도 한국형 스마트팜 실내 온도는 작물이 자라기 가장 완벽한 20도를 1년 365일 내내 칼같이 유지해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식물들에게 5성급 호텔을 지어준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농업이 아닙니다. 건설, IT, 환경제어 기술이 융합된 종합예술이었습니다. 기술이 특출나 작물을 키워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식재료는 맛과의 싸움입니다. 한국이 사우디에 가져간 종자는 서량이라는 종자입니다. 사우디 왕족들은 돈이 많으니 딸기를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던 건 주로 미국이나 이집트에서 배 타고 온 딸기였습니다. 운송기간이 길다 보니 덜 익었을 때 따서 과육이 딱딱하고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했죠. 그들은 딸기가 원래 그런 맛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스마트팜에서 갓 수확한 서량 딸기가 사우디 왕실 식탁에 올라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콧대 높은 중동 갑부들이 딸기가 솜사탕처럼 입에서 녹는다며 깜짝 놀란 것이죠. 한 팩에 3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부유층 사이에서 케이베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술로는 키우지 못했던 작물을 한국은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꿀맛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우디 정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2024년 3월 라면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 농심은 사우디 현지 기업과 스마트팜 수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어 플랜티팜, 우듬지팜 등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현지에서 따낸 계약 규모만 약 1억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기계 판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한국 기업들을 만나 사실상 백지 수표를 제안했습니다. 합작법인을 만들어 기술을 전수해주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잠시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우디가 추진 중인 650조 원 규모 미래도시 네옴시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막 위에 서울의 44배 크기로 지어지는 이 거대 도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당연히 900만 명의 먹거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 열쇠를 진 유일한 파트너로 네덜란드가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해외 언론들은 극한기후에서의 식량 생산 솔루션은 네덜란드가 아닌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한국의 기술은 기후위기를 맞은 전 세계 농업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농업 선진국이라던 유럽도 기술 강국이라던 일본도 두 손 들고 포기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란듯이 해냈으니까요. 1976년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공사를 수주했을 때 전 세계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과 우리 노동자들은 낮에 더우면 밤에 일하면 된다며 기어이 해냈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우디 사막에 서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노동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로 그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지어줬지만 이제는 사막을 초록빛 옥토로 바꾸고 그들의 생명줄인 식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제2의 중동봄일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빨갛게 익어가는 한국 딸기,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의 끈질긴 생명력이자 승리의 상징이 아닐까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